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의 고장 통영에 나왔습니다. 한국의 나폴리라는 별명을 가진 아름다운 해양도시죠. 한적하게 생선을 말리는 강구한 한국길을 따라 걷다 보면 통영의 대표 전통시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통영 화로시장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면 또 하나의 시장이 인접해 있고요. 바로 통영 중앙전통시장입니다. 사실 두 시장은 하나로 봐도 좋을 만큼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쨌든 먼저 화로시장부터 둘러보겠습니다. 화로시장이란 이름답게 입구부터 온갖 화로들이 사방에서 펄떡입니다. 생선들이 수조가 아닌 고무대야에 담긴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참 역동적이죠? 신발과 옷이 젖을 건 각오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통영은 전국에서 양식 화로가 가장 저렴하기로 소문난 지역입니다. 이는 통영 인근에 수많은 양식장들이 있기 때문이죠. 유통마진이 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물론 요즘 물가 상승으로 이것도 전에 비하면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도 노량진 새벽시장 가격을 갖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암만 그래도 결국 도매와 소매의 차이니까요. 노량진보다 싼 산지 소매시장을 찾으시려면 아무데도 못 갑니다. 좀 옛날 시장 느낌이다, 그지? 이렇게 골목골목 아주 공간이 협소합니다. 정말 옛날 느낌이 남아있어요. 뿔소라, 홍가리비, 돌문어 등 동해안과 판매 품목들이 사뭇 다르죠. 남해안 지역엔 지금 뭐가 많이 나는지 뭐가 맛있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양식 화로는 국산 수입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종류가 다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타지보단 시세가 저렴하니 흔한 어종들보단 도시에서 비싼 고급 양식 어종들을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죠. 비싸서 먹기 힘들던 능성어나 돌돔 같은 거요. 그리고 지금 많이 나오는 품목 중 하나는 역시 전어입니다. 전어는 어떻게 해요, 이모? 25,000원? 지금 시기 햇전어는 기름기는 아직 조금 덜 올라왔지만 뼈가 연하고 살이 담백해서 가을과는 또 다른 맛이 있죠. 네, 조금만 볼게요. 전반적으로 시장엔 이렇게 양식 화로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자연산 횟감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건 제빵어네요. 조그맣다. 이런 건 얼마씩 해요? 2만원. 네, 고맙습니다. 작은 자연산 제빵어 새끼입니다. 저런 건 기름이 적어 큰 것과는 사뭇 다른 맛인데 나름 담백한 맛이 있는 저렴한 횟감이죠. 또 산란과 상관이 없으니 제철도 따로 없고요. 근데 이때 매니저의 눈길을 끄는 게 나왔습니다. 꽃게는 얼마씩 해요, 이모? 3만원씩 키로에? 왜 조금만 구경 좀 하실게요. 꽃게 있다. 꽃게는 어떻게 해요, 이모? 3만원. 확실히 꽃게는 남쪽 지방이 비쌉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수율이 그닥일 텐데 3만원. 하지만 매니저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인데. 횟감을 사들고는 꽃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네, 시장에 와서 게를 안 먹으면 병이 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꽃게는 아직 살도 없고 이쪽은 꽃게가 비싼 편이다. 네, 이미 소용없습니다. 저거 먹기 전에는 안 갈 겁니다. 결국 못 이기는 척 꽃게도 1kg 구매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저까지 꽃게쯤이야. 그렇게 시장을 둘러보던 중 잡어를 한가득 끌고 가는 상인분을 발견합니다. 요걸 따라가야겠다. 저게 오늘의 타겟인지라 그 뒤를 졸졸 따라와 봤습니다. 과연 저기서 뭐가 쏟아져 나올지 궁금하네요. 와, 뭐가 이것저것 뒤섞여 있는데 작은 참문어도 한 마리 보이고 작은 쏨뱅이와 볼락들이네요. 둘 다 이쪽에서 즐겨 먹는 생선들인데 제가 생각한 건 아니었네요. 민꽃게입니다. 여기선 박하지가 아니라 돌게로 통합니다. 돌게 많으면 좀 많아. 키로에 10,000원. 한 일주일 드린다. 전 사실 이게 더 먹고 싶었거든요. 된장국도 끓여 먹고 삶아 그냥 까먹기도 하고 밀가루 해가지고 튀겨 갖고 튀김 먹고? 바삭바삭 정말 맛있어요. 이거 다 10,000원. 10,000원? 다 이게 한 소쿠리야? 회 좀 뜨고 이거 5,000원어치만 사서 된장 풀고 지져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꽃게를 본 매니저한텐 씨알도 안 먹힙니다. 에휴. 문어 새끼 한 마리가 시장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너무 작아서 쭈꾸미인 줄 알았는데 돌문어네요. 이런 건 금지 체중 좀 만들어주시지. 귀여운 자리돔들도 조금씩 보이고 여기 오늘 제가 먹고 싶었던 생선들도 보입니다. 바로 자연산 잡어들인데요. 단품으로 판매하기엔 상품성이 떨어지는 자잘한 생선들이 한가득입니다. 정말 별게 다 들었네요. 강담돔, 쌈뱅이도 있고 용치놀래기, 쏨뱅이, 볼락, 그리고 작은 강담돔도 있고요. 잡어를 판매하는 집들도 여럿 있으니 좀 더 살펴볼게요. 여기도 잡어 바구니가 있네요. 이 잡어들은 어떻게 해요? 25,000원. 다리돔은요?
2만원. 개볼락도 보이고 쌍둥가리도 보이고 북발이 새끼도 있네요. 이런 건 작고 볼품 없어서 잡어라고 취급되죠. 근데 아직 새끼라서 작은 것들도 있지만 원래 크기가 작은 생선들도 있습니다. 작아도 맛 좋은 놈들이요. 우선 저는 먹고 싶은 횟감을 찾았습니다. 좀 더 둘러보고 와서 구매할게요. 남쪽으로 오니 선어류도 그 종류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정갱이부터 해서 열기라고 하는 불볼락과 금태라고 불리는 눈볼대, 삼뱅이로 통하는 붉은 쏨뱅이까지. 갈치 반짝반짝한 거 봐. 갈치는 아직 좀 작지만 반짝반짝 선도만큼은 끝내주네요. 이 어머님은 조개 손질 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십니다. 역시 아랫동네라 조개류도 그 종류가 좀 차이가 있죠. 뿔소라, 전복, 홍가리비 등 따뜻한 바다에서 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수산물은 이렇게 계절마다 지역마다 품목들이 달라지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젓갈집엔 알싸한 통영 별미 멍게젓이 흔합니다. 말린 생선들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런 흔히 보이는 생선들부터 시작해서 정갱이나 붕장어 말린 것도 있고, 요 빨간 건 황돔입니다. 그리고 이건 능성어를 말린 거네요. 이 집에서 잡어 1kg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키로 25,000원. 25,000원이요? 값은 아무데나 섞어갖고 해도 됩니다. 용치 놀래미도 있고 메가리도 있고 자연산도 요런 거, 삼뱅이 여러 가지 섞였습니다. 고등어도 있고. 그러면 요거 골고루 해가지고 예, 둘이 예. 먹게 1kg만 좀 해주세요. 1kg 해드릴까요? 골고루 좀 예, 섞어주세요. 섞어갖고. 도토레미하고 도토레미. 이건 보리멸이 있네? 예. 보리미. 돈도 한 마리일까요? 아, 돈보다는 요거요? 메가리. 메가리? 네. 네, 알았어요. 네. 또 뭐가 있나? 뭐 있고? 술뱅이 요거 하나 해주세요. 네, 알았어요. 많이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기분 좋게 요구에 응해주십니다. 이런 이모님 만나뵈면 괜시리 기분이 좋죠. 고등어. 그러면 메가리랑 같이 먹어보게 예. 고등어를 해주세요. 예. 더 담아주시려는 걸 그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뭘 골라 담았나 한번 볼까요?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골라봤습니다. 고등어를 제외하면 모두 지금이 제철인 남해안의 특산 어종들입니다. 손질을 부탁드리고 저는 조금 더 구경합니다. 요게 정갱인데 큰 건 아지, 이런 작은 건 메가리라고 하죠. 근데 재밌는 게 정갱이랑 아주 똑같이 생긴 가라지란 생선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가라지는 정갱이와 달리 겨울이 제철이고 여름엔 기름이 빠져 맛이 없어요. 여름에 정갱이를 먹었는데 별 맛이 없다는 분들 중엔 사실 이 가라지를 드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상인들, 심지어 어부들도 가라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바로 요 옆줄을 보면 됩니다. 잘 보면 가슴 지느러미 끝부분에서 줄이 꺾이죠. 이게 정갱입니다. 반면 가라지는 특선이 꺾이는 부분과 가슴 지느러미의 간격이 이렇게 넓죠. 말이 어렵지 둘을 같이 보면 간단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기선 어느 게 정갱일까요? 마찬가지로 위쪽이 정갱입니다. 그 외에 토막 지느러미의 유무로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둘을 구분하기엔 충분할 것 같으니 설명은 생략합니다. 별거 아닌 내용인데 이상하게 어렵게 느껴지네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고등어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건 가을 겨울이 제철인 고등어인데 사실 지금은 맛이 떨어집니다. 이런 잡어가 맛있더라고요. 몇 마리 더 주신다는 걸 사양했습니다. 간단히 맛만 볼 요량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손만 많이 가고 돈도 안 되는 품목인 걸 알아서 요거 용치 놀래미. 요거는 도토레미. 요거는 소래미. 요거는 메가리. 요거는 이제 고등어입니다. 메가리보다 살이 조금 진합니다. 요 이모네 자파는 화로시장 맨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바로 옆집 어머님한테 꽃게도 좀 삽니다. 5만원 이거 다? 6만원 줍니다. 아이고 너무 많다 이거는. 네 반이면 될 것 같아. 반바구니만 해서 3만원어치 달라고 했어요. 아 물론 저건 다 숯꽃게입니다. 문어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문어는 다 5만원 다 해서? 통영 쪽이 돌문어도 저렴합니다. 이것도 맛있어 보이네요. 근데 얘네들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모가 꽃게를 담는 사이 한 마리가 탈출에 성공했네요. 하지만 자유를 맡길 갈등도 없이 이번엔 저한테 붙잡힙니다. 이날 문어만 몇 마리를 주었나 모르겠네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 먼저 매니저가 먹고 싶어하던 꽃게찜입니다. 이맘때 나는 핵꽃게 특유의 광택이 있죠. 탈피한 지 오래되지 않아 껍질이 꼭 플라스틱처럼 깨끗하고 매끈합니다. 그럼 한 마리 쪼개볼까요? 생각했던 것보단 살이 좀 차있네요. 지금 시기 3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였는데 수율이 이 정도도 안 나왔으면 눈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아직 살의 단맛은 덜 들었네요. 모둠에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건 도토레미라고 불리는 쌍둥가리입니다. 요거는 도토레미.
여기 껍질막이 붙어있는 건 보리멸이고요. 방어는 소래미입니다. 요거는 소래미. 이건 다들 잘 아시는 고등어고요. 요거는 이제 고등어입니다. 이거 좀 메가리보다 살이 조금 진합니다. 이건 고등어 짝꿍 정갱입니다. 메가리라고 했었죠? 요거는 메가리. 이건 청술뱅이라 불리는 초록색 수컷 용치놀래기고요. 요거 용치놀래미. 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가루와사비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잊지 않고 챙겨왔죠. 매니저님 와사비도 짜드리고 이제 맛있게 먹을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먼저 용치놀래기부터 맛볼게요. 얘는 살에 검은 실핏줄이 비치는 게 특징입니다. 원래 살에 수분이 많고 무른 편인데 제철인 여름에만큼은 육질이 좀 단단해지며 단맛도 진해집니다. 다음은 도토레미입니다. 이건 티끌 하나 없이 뽀얀 육색이 특징이에요. 얘는 담백하고 쫄깃쫄깃한 맛에 먹는 깔끔한 흰살 생선입니다. 이 보리멸의 정확한 이름은 사실 청보리멸이 맞습니다. 회를 뜨면 이렇게 갈색 껍질막이 붙어 나오죠. 잡내 없이 아주 깨끗한 맛을 냅니다. 은은한 단맛도 있고 식감도 적당히 단단합니다. 이제부터는 맛과 식감이 좀 다른 어종들이죠. 먼저 정갱입니다. 여름이 제철인 생선이죠. 화로는 생각보다 쫄깃한 식감을 냅니다. 그리고 작지만 기름기가 제법 드는 게 꽤나 감칠맛이 있어요. 마지막은 고등어입니다. 이모 이야기처럼 정갱이에 비해 좀 더 진한 육색을 나타내죠. 식감도 이게 더 연합니다. 근데 확실히 여름철 자연산 고등어는 기름이 없네요. 지금은 정갱이 드세요. 2번 드세요. 초장집 비용은 인당 5,000원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통영화로 시장을 살펴보고 맛있는 제철 잡어회도 간단히 맛봤습니다. 여기도 예전 같지는 않다지만 아직 순박한 인심이 느껴지는 정감 있는 시장이었네요. 건어물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친다고 또 안주거리용 건어물을 사가기로 합니다. 오늘은 쫄쫄이 오징어 당첨. 근데 와, 서비스가 너무 고맙습니다. 요리가 자꾸 집에 올 안 하더라. 빨리 올. 호기심 많은 강아지가 자꾸만 옆길로 셉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영편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 이어집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